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린다면 양측이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국 고려대 통일 외교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12일입니다. 모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열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출발 움직임이 포착될 만도 한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블라디보스톡의 지인들 또 동방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야말로 뭐 정중동 조용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경호상 문제 때문에 조용한 것이 오히려 회담을 위한 예비 조치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12일 개최설은 다소 조금 과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사전에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만은 이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미국 정보당국에서 상세한 시나리오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전에 이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엄중한 사태 때 북러 정상이 만나서 할 얘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 견제 조치를 함에 따라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목 속에서 동방경제포럼 12일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라는 관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바롭스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시간을 조금 12일 이후로 미루는 다양한 가능성을 북러 간에 조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안 타고 열차를 타니까 하여튼 내일 정도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12일일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 오늘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일 늦어도 오후까지는 20시간 정도 1200km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미국 측이나 일본 측에서 이 위성 정보를 통해서 열차가 움직이면 아마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데 출발하는 것이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변경에 관해서 상당히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은 미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뉴욕타임즈에 정보를 좀 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정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인 포탄과 로켓이 들어가서 전쟁이 격화된다면 이건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즈 기사가 한 면에 나올 정도로 세부적인 일정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북러 간의 어떤 통화 교신 내용을 미국이 사전에 감지를 하고 예비 경고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양측이 다소간에 지금 고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섬뜩하기도 할 그런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나게 된다면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측 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무기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일즈를 하고 있고 세르게이 장관은 쇼핑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무기 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식량과 원유, 에너지, 그다음에 정찰 위성 2번 실패했는데 이를 보완할 기술을 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핵 잠수함의 기술 이전 등 얻어야 할 것이 많죠. 반면 러시아는 지금 구형 무기가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포는 있는데 포탄이 없는 격이죠. 이 수백만 불의 포탄과 로켓이 있는 곳은 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서 윈윈해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좌시할 수 없고 양측은 이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비 선발대 20여 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전 조율은 되고 있는데 정상 간의 만남이 있는 것이 필요하냐 아느냐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북한이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웠던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밀착을 하는 게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러 밀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미국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만이 그 드론 자폭무기 공장을 러시아에 건설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협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하고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지만 미국의 경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 지금 관망 내지는 뭐 조율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